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 10강이죠.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문제는요, 집합과 명제를 전부 다 합쳐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단원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고 다음 수체계로 넘어가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10강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예상 문제고요. 우리 교재 40페이지서부터 4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 바로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명제 mn이 정수일 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mn은 짝수이다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여기 대우 중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주어진 원명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mn이 정수일 때 요거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죠? mn이 정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이면 그랬어요. 원명제를 적어보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홀수이면 m 곱하기 n은 짝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쵸?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죠? 자, 이때 이놈의 여기 대우 중에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영명제, 이명제, 대우명제를 일단 써봅시다. 자, 영명제는 우리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영명제는 앞뒤를 바꾼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m 곱하기 n이 짝수라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짝수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명제라는 것은 앞뒤를 부정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짝수이면 이런 뜻이 되겠죠? 홀수가 아니면이니까 짝수밖에 없죠. 짝수이면 바로 mn은 홀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우명제는 역과 이를 각각 한 번씩 사용한 거니까 이 이명제의 앞뒤를 바꿔준 게 되겠죠. mn이 홀수이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짝수이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죠. 자, 문제는 이 중에서 참인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바로 요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이것의 대우 명제는 언제나 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역과 이 사이의 관계는 역시 똑같은 참거짓의 진리집합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 이 네 개를 다 구할 것이 아니라 요놈이나 요놈 둘 중에 하나를 참거짓을 판단하면 되겠고 요놈과 요놈 둘 중에 하나의 참거짓을 판단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선 참인 명제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먼저 최초의 명제가 짝수가 된다라는 것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m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n제곱을 더했더니 홀수란 뜻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짝수의 제곱을 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홀수의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수들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짝수의 제곱은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짝수가 나오죠. 그죠? 그럼 홀수의 제곱은 누가 나옵니까? 홀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 둘이 더해서 홀수가 된다라는 것은 짝은 짝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홀도 짝이 돼버립니다. 그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결국은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홀수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수 중에 한 수는 짝수고 또 다른 한 수는 홀수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짝홀이거나 홀짝을 뜻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건이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m이 만약에 짝수라면 n은 홀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m이 만약에 홀수라면 n은 짝수란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요. m과 n을 곱했더니 짝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이상만 짝수를 가지면 언제나 짝수가 되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짝수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 홀수도 될 수 있어요. 그죠? 또 하나, 홀수, 짝수도 가능하죠. 그러면 포함관계상 보면은 여기는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짝홀, 홀짝밖에 없는데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짝홀, 홀짝에다가 짝짝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포함관계상 봤을 때 이렇게 포함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작은 놈이 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 원명제에 해당하는 진리값은 바로 참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보지 않고도 우리는 이것이 참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참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우명제는 일단 참이라는 게 나타났고요. 자, 이제 역과 이가 문제시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정답을 우리가 채쳐내기를 좀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것만 참인 경우에는 1번이 정답이겠고 얘까지 만약에 참이 된다면 참 되는 거니까 여기 대우가 한꺼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일단은 요 둘 중에 명제가 참이 되는 명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역을 한번 밝혀보면 되겠죠. mn을 곱해서 짝수가 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게 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이건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놈의 대우명제인 이명제도 거짓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명제의 참임명제는 대우명제만이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바로 1번 대우명제만 참이 된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보죠.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집합은 그랬죠. 색칠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색칠한 부분은 어딜 나타내냐면 바로 여기 순수한 A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순수한 A 부분이 바로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색칠한 부분이에요. 그쵸? 자, 이걸 보기에서 찾아라 그랬는데 우리 그 보기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보기 5개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그죠?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형태가 다 비슷한데 뭐를 끼고 있냐면 맨 앞에는 A가 보이고요. 그 다음엔 교집합이 보이고 그 다음은 괄호의 형태가 보이고 그 다음은 여집합이 끼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A 교집합 괄호의 여집합의 형태들이죠. 그러면 A 교 괄호 여라는 것은 결국은 A차 괄호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결국은 저놈들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바꾸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A차 괄호입니다. A차 괄호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것도 A차 괄호 이런 뜻이 되고요. 세 번째 것도 A차 괄호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A차 괄호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마지막 것도 A차 괄호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에서 뭔가를 뺀다는 뜻입니다. A에서 뭔가를 뺀다는 뜻인데 보면 A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가 A 구간이에요. 그러면 A에서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두 부분이 이렇게 같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데 요 라인이 누구 라인이냐면 C 라인이고 요 라인이 누구 라인이냐면 B 라인이거든요. B와 C가 B 또는 C가 빠져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빠져나가게 되는 부분에 선을 그으면요. 이런 식의 선을 그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동시에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표현을 해보면 A에서 빼자. 누구를? B와 C의 합집합을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나타낸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바로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 제곱을 왜 썼죠? 여집합이죠, 여집합.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그렇죠. 2번에 있네요. 그죠? 2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죠. 자,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 fx와 gx에 대해서 집합 ABC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구하여라 그랬어. R은 실수래. 당근 빠떼루죠. 자, A가 뭐라고 그랬냐면 fx는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그랬냐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죠. 이걸 좀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gx가 0보다 작다. 그리고죠. 그리고 0보다 fx가 크거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요걸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기에 주어진 것들을 보면 A, B, C가 다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여집합도 보이죠. A의 여집합하고 C의 여집합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구해놔야 되겠죠. B의 여집합도 보여요. 그죠?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을 좀 구해놔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면 A의 여집합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의 여집합은 A가 fx는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부정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fx가 어떻다?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도 부정을 한번 해볼까요? b를 부정하게 되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gx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c의 여집합도 구해보면요. c의 여집합도 구해보면 자, gx가 0보다 작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이렇게 되겠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부정한 형태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6개를 가지고 다음 보기들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달라는 뜻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죠. A랑 B를 합치면 C가 된답니다. A는 요 놈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요 놈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C가 된다고 A랑 B, 아니죠. B가 요거죠. 그러면 A와 B를 합치면 요 놈이 된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는 fx는 0보다 작다, fx는 0보다 작다죠? 근데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gx는 0보다 크거나 같던데 gx는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턱이 없죠. 그죠?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반대로 썼습니다. 그죠? 이건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좀 바꿔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사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fx는 0보다 작다라는 A의 진리집합과 그 다음에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진리집합을 교집합했다 그랬으니까 and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요 놈을 갖다가 부정한 형태가 C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걸 부정해보면 어떻게 되죠? 요거 반대로 써야 되니까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또는 gx는 0보다 작다라고 쓰여지겠죠? 그쵸? 바로 요 놈이 C와 같아지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C에는 and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해서 바로 내가 구해야 될 요 놈,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또는이라는 것으로 표기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교집합과 합집합의 차이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2번도 틀렸고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거는 A와 B와 C를 합쳐버리면 실수 전체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A와 그랬죠? A는 뭐냐면 fx는 0보다 작다. 그죠? 합집합 또는 B는 뭐가 되냐면요.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는 C라는 것을 써보면 C는 gx는 0보다 작으며 그리고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걸 싹 다 합쳐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gx는 0보다 작은데 여긴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을 합치면 그냥 전체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gx가 0보다 작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다 합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공통 범위와 요 놈은 다 실수 전체를 다 채워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실수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요 놈은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았는데 자, 마지막 4번과 5번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4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디만 다르냐면 요 부분만 달라요. 이렇게. 요것만 다르면 이게 바뀌어버리겠죠. 그죠? 그럼 여기를 다시 써보면요. 요 부분이 바뀌면 C의 여집합은 요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 또는 이거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결국은 얘랑 똑같은 형태니까 얘 하나만 남게 되죠. 그러면 얘가 전체니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 전체가 될 수 없죠. fx와 gx는 어떤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A와 B를 합친 다음에 C와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그게 실수가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A 합집합 B가 이거잖아요. 그죠? 요 놈과 그 다음에 C라는 놈은 요 놈이잖아요. C 어딨죠? C 여기 있어요. 그죠? 자,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입니다.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fx는 0보다 작거나 gx는 0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gx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fx는 0 이상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이면 얘와 얘는 서로 소죠. 서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겹치는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fx는 0보다 작다. 아, 이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는 섞이는 부분이 없겠죠. 이건 오히려 실수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4번 보여주세요. 4번.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PQR에 대해서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고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P이면 Q이다와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런 류의 문제는 되도록이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쉽게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는 Q가 P를 포함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이다라는 것도 R이 Q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걸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한번 봅시다. 여기다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P를 갖다가 누가 포함하냐면요. Q가 포함해요, 이렇게. 그죠? Q가 포함하고, 그 다음에 Q를 누가 포함하냐면 R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P는 R에 포함이 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P라는 놈은 R에 포함이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포함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은, 아, 기억 맞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합집합 Q는 그랬어요. P 합집합 Q. P하고 Q를 합치면 Q가 돼버리죠. 이렇게. Q.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Q라는 놈이 R의 여집합, R이 아닌 요 바깥쪽의 부분집합이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죠. 여기랑 여기는 서로 소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디귿을 보면요. 디귿은 좀 간단히 할 필요가 있죠. 전부 다 싹 다 반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집합을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가 다 반대로 바뀌죠. 반대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어요. P 합집합 R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집합을 버려버리면 이놈이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는 Q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게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일단 P 합집합 R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겠죠. P하고 R하고 합치면 R 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R 전체가 되죠. 바로 이 R 전체가 Q라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죠. 포함하죠? 이것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누구와 누구냐면 기역과 디귿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역시 기역 디귿을 가진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별 B, 편의상 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A별 B는요. A 교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A 교집합 B에서 A 합집합 B를 뺀 거란 뜻이 되겠죠? 그죠? 아니죠. 아, 여기 합집합이네요. 그죠? 합집합이니까 요걸 좀 바꿔봐야 되겠죠? 바꿔보게 되면은 반대로 싹 다 바꾼다? 아니, 그건 좀 어렵겠고, 요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좀 나타내 봐야 되겠죠? 요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여기 A가 있을 거고요. 여기 B가 있을 텐데, 컴플리먼트가 붙었으니까 전체를 요렇게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전체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전체가 있다면, 봅시다. A 교집합 B와 A 교집합 B 부분과 합치랍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그러니까 요 바깥쪽이죠, 이렇게. 바깥쪽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바로 요 부분이 A별 B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A별 B.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찾으라는 뜻이죠.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죠. 자, 1번은 어떻게 되냐면 A와 전체에 관한 내용이니까 전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라고 하면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 B 교집합 A를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별 U는 U냐 그랬어요. 그렇죠? A 별 U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A에서 U를 뺀 A하고요. 그 다음에 U에서 A를 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합친 것을 전체에서 뺀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남는 게 없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이죠. 얘가 무슨 말이냐면 대칭 차집합 A 차집합 B, 그 다음에 합집합 B 차집합 A, 요 부분을 전체에서 여집합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A에서 만약에 A 별 U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A 별 B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A 별 U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A 차 U 그 다음에 합집합 U 차 A 요 놈의 여집합이란 뜻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남냐면요. A에서 U 빼면은 전체 다 뺐으니까 공집합만 남아요. 그죠? 그냥 U에서 A를 뺐단 말이죠. U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만 남게 되죠. 그러면 요 놈을 합치면 누가 됩니까? A의 여집합이 돼버리죠. A의 여집합.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누구만 남아요? A만 남겠네요. 공집합이 아니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요 부분이 지금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자, 요거는 이해가 됐나요? 일단은 요 순수한 A하고 순수한 B를 전체에서 빼준 거죠. 그죠? 전체에서 빼준 부분. 그러니까 여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다시 해보면 첫 번째 A 별 U는요. 공집합이 아니네요. 그죠? 자, 정리를 해보면 A차 U,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U차 A의 전체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A에서 U를 빼면 A보다 U가 더 크니까 이건 공집합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U차 A는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이걸 합친 것의 여집합이니까 둘이 합치면 가진 놈이 남잖아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것은 A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죠. A 별 B하고 B 별 A하고 똑같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별 B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요 원리를 그대로 따져보면요. 이렇게 된 거죠. A 별 B라는 건 요 놈이잖아요. A차 B 합집합 B차 A의 전체 여집합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B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되죠. B차 A, 그 다음에 합집합 A차 B 요 놈의 여집합이란 뜻입니다. 결론은 요 안에 지금 진리집합이 서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언제나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죠. 자, 3번은요. A별 공집합이거든요. A별 공집합. 자, 이놈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A별 공집합에 보면요. A에서 공집합을 뺀 거,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에서 A를 뺀 거, 요 놈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공집합 뺀 게 없죠. 그러니까 A만 남아요. A만. 그 다음에 공집합에서 A를 뺐어요. 그럼 뭐 공집합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와 공집합 하게 되면 합쳐놓으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A의 여집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3번도 역시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는요. A별 B는 그랬어요. A별 B는 누구랑 똑같냐? 바로 A의 여집합 별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니 그랬어요. 여기서 구해야 될 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그 다음에 A별 B에 해당하는 요 놈과 똑같이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죠. 그죠? A의 여집합 별 B의 여집합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 놈의 여집합이란 뜻이에요. 자, 간단히 해보면 이것은 바꿀 수가 있죠. 요 놈을 갖다가 교집합으로 바꾸면 B가 이렇게 사라지죠. 이렇게. 그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이 차집합을 없애면 교집합으로 바뀌고 요 여집합이 사라지죠. 이렇게. 그럼 요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B교 A여니까 얘는 B차 A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 되겠고 A교 B여니까 여기는 A차 B를 뜻하죠.
결국은 요 놈의 여집합이라는 거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이놈과 똑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죠. 맞죠? 그죠? 이것도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뭐냐면요. A별 A의 여집합은 그랬어요. A별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니? 그랬는데요. 자, 이것은 A에서 A의 여집합을 뺀 거와 합집합 A의 여집합에서 A를 뺀 거. 요 놈의 여집합이란 뜻이죠. 자, A에서 A의 여집합을 뺐습니다. 뺀 게 없으니까 A만 남아요. 그죠? A의 여집합에서 A를 빼면 역시 뺀 게 없으니까 A의 여집합만 남아요. 그러면 이걸 합집합하게 되면 나와 내가 아닌 놈을 다 합치면 전체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의 여집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바로 공집합임을 뜻하게 되죠. 그죠? 자, 5번도 맞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것은 몇 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1번이죠.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6번 문제 나와라. 6번 안 나오네. 자, 혹시 벌써 졸린 사람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자, 6번 문제 보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an은 x바 x는 n과 서로 소인 자연수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할 때 보기 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자, 이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몇 개만 좀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일 때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일단 정의에 입각해서 몇 개를 직접 배열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계산 과정은 4개를 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A2부터 한번 해보죠. A2라는 놈은 도대체 누굴까?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보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그랬어요. 그러면 A2는 뭐냐? x바 x는 2와 서로소인 자연수 그랬습니다. 2와 서로소인 자연수. 2와 서로소라는 건 어떤 게?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두 수 사이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그랬어요. 1은 가져도 된다는 얘기니까 1과 2는 서로소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2와 2는 안 되죠. 그 다음에 2와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4는 안 되겠죠.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2가 가진 수의 특성은 짝수라는 수의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홀수 들인 수들이 있죠. 홀수 들인 수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를 볼까요? A3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짝수를 제외한 수. A3라는 건 뭡니까? 3과 서로소인 자연수 그랬어요. 3과 서로소. 그러면 1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까요? 2도 서로소죠. 그죠? 그 다음은 얼마 들어갈까요? 3은 안 되겠고요. 4 서로소죠. 그죠? 그 다음에 5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6은 못 들어가죠? 3배수니까. 그죠? 그러면 7, 8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9 못 들어가고요. 10,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결국은 얘는 3배수가 아닌 수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자, 1 서로소 맞죠? 그 다음에 2 안 돼요. 여기에 짝수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죠? 4와 2의 공통인 약수는 1과 2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 되죠? 그 다음 4 안 되죠? 5 되죠? 6 안 되죠? 짝수니까 7 이거 봐라. A2하고 A4가 거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5 하나만 더 해볼게요. 4번만. 자, A5는 어떻게 됩니까? 1 그 다음에 2도 되고요. 3도 돼요. 그 다음에 4도 되죠.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요. 6, 그 다음에 7, 8, 그 다음에 9 되고요. 10 안 되고 11로 넘어가죠. 자, 요런 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5까지 선생님이 구해봤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야죠. 자, 먼저 기억을 보십시오. 기억에는 A2와 A4가 똑같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맞네요. 6번에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해 볼까요? A3하고 A6가 똑같니? 그랬어요. A3인 구했는데 A6가 없죠. 그죠? A6를 정리해 볼까요? A6는 6과 서로소 인수죠? 그러면 1, 그 다음에 2 안 되죠. 3도 안 되죠. 4도 안 되죠. 5 되죠. 그죠? 그 다음에 6 안 되고요. 그 다음에 7 되고 8 안 되고 9도 안 되고 10. 그죠? 10도 안 되고요. 11 되고요. 10이 안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A6하고 A3하고 같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같습니까? 1, 1, 2, 5, 4, 7, 뭐 1, 5. 예. 이거 안 되죠?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6는 A3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만 같다라는 것은 옳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인데요. 이 디귿은 A6는 그랬어요. 이 A6라는 놈은 A3와 A4 요 두 개죠. 요 두 개의 교집합하고 같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둘의 교집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1, 2, 4, 5, 7, 8, 10, 11 바로 3배수가 아닌 수들 중에서 1, 3, 5, 7, 9 홀수들과의 교집합이니까 결국은 이 수들 중에서 홀수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1, 2, 4, 5, 7, 8, 10, 11 이렇게 나가는 수들 중에서 홀수만 남겨라 그랬으니까 짝수는 다 빠져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1, 그 다음에 5, 7, 그 다음에 짝수 빠졌으니까 11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으로는요. 기억 디귿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 6번은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두 조건 PQ는 P가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Q는 X-A가 -1 이상이고 2 이하이다. 이때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렇죠.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건 Q가 P를 포함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완성된 집합 P부터 우리 수직선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P라는 집합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진 곳이 바로 P 진리집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근데 이 P를 갖다가 Q가 포함하랍니다. Q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Q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Q를 정리하면 X의 범위로 정리를 시키면 -1 플러스 A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A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얘는 등호를 가졌거든요. 등호를 가졌기 때문에 A-1과 A 플러스 2가 놀아야 되는 장소가 정해졌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X가 얘를 포함하려면요. 바로 이 위치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 2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A-1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놈이 돼도 되고 이놈이 돼도 되죠. 왜? 이놈은 등호를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생겨도 역시 이놈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적어보면 A-1이라는 것은 1보다 왼쪽에 하면 작은 쪽에 작다. 같을 때도 되니까 요 같을 때도 적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쪽에 A 플러스 2라는 것은 바로 3보다 오른쪽에 바로 3보다 큰 쪽에 있다라는 표현이고 같아도 되는 거죠. 바로 이 둘의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A의 범위를 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 놈부터 정리하면 A는 작거나 같다 2보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A는 크거나 같다 몇 보다? 1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 범위가 A는 1 이상이고 2 이하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 A의 정수값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1과 2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몇 개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2개라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8번 봅시다. 자, 9번이 먼저 나와요, 막.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이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며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나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라 그랬죠. 자, 먼저 P집합을 좀 보면요. A랑 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러면 A, B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B는 0보다 커져야 되고요. 또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다면 B는 0보다 작을 때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Q에는요, A는 0보다 작다 또는 B는 0보다 작다거든요. 자, 이 또는 안에는 선생님이 세 가지 영역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죠?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서 B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B가 0보다 작을 때, 마지막으로 A가 0보다 작으면서 B가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를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A가 0보다 작으면서 또는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또는 B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서 또는 B는 0보다 작다. 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우리가 쉼표로 표시해도 되니까요. 왜냐하면 위에 선생님이 쉼표로 표시해줬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R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 놈은 일단 절대값이 우리 좀 귀찮게 하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기억하죠? 자, 여기에 제곱을 했을 때입니다. 그죠? 왜?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의 부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호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제곱을 해버리면 그 부호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절대값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이 크다라고 묻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양변에 있는 a제곱, b제곱은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사라질 수가 있고요. 이게 넘어와서 정리된 결과는 4ab는 0보다 작다예요. 이 4도 역시 양수니까 지울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ab는 0보다 작다죠. 이렇게 됩니다. ab가 0보다 작다는 결국은 누구랑 똑같으냐면 p랑 r이랑 같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얘네들은 서로 진리집합이 상등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가장 많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Q는 P를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R도 역시 Q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걸 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을 밝혀주면 되겠죠. 일단은 P는 Q이기 위한 그랬으니까 P에서 Q로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는 작은 놈이 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네요. 그죠? 자, 가에는 무슨 조건이죠? 그렇죠. 충분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Q가 R이기 위한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는 큰 놈이 작은 집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큰 놈이 작은 집으로 들어가려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에는 충분 조건이, 그 다음에 나에는 필요 조건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죠.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양의 약수 전체의 집합을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면 n이 6일 때는요. 1, 2, 3주, 1, 2, 3, 6. 6의 약수들이 원소가 된다는 얘기죠. 자연수 mn에 대해서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요. 선생님이 몇 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A2라는 거 한번 볼까요? A2는 어떻게 됐을까요? 2의 양의 약수니까 1, 2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3 하면 누굽니까? 1, 3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A4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1, 2, 4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5. 자, 역시 소수기 때문에 1과 5만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6 어떻게 됩니까? 1, 2, 3, 6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A7 어떻게 됩니까? 1하고 7밖에 없겠죠. 자, 그만할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를 좀 느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만약에 이 수와 이 수가 서로 소일 때는 이것을 교집합하게 되면 그들의 최대 공약수인 1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서로 소니까. 그죠? 합집합했을 때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합집합일 때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소가 아니라 이렇게 부분집합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큰 수의 숫자를 가진 원소들의 개수가 작은 숫자를 가진 원소들의 개수를 포함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문제를 다뤄줘야 되겠죠. 만약에 m과 n이 서로 소라면 AM과 AN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 그랬죠. 아니죠. 항상 1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서로소에는 1이 최대 공약수가 되니까. 그죠? 기억을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n이 m의 배수이면 이 n이 m의 배수랍니다. 큰 수이면 바로 큰 수일 때는 큰 수를 가진 놈이 작은 수를 가진 놈을 포함한다. 맞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AM과 AN의 교집합은 둘을 더한 것의 부분집합이 된다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건 이제 실례를 들어서 해도 되겠죠? AM과 AN, 요 2와 3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 둘의 교집합은 1밖에 없죠. 이 1을 가진 놈은 바로 AM 플러스 N. 2와 3을 더하면 5가 되겠죠? 요 안에 부분집합이 되니 그랬죠. 얘는 1만 가지고 있으니까 1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로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됐을 때는요. 3이라는 것과 6이라는 것의 교집합은 누굽니까? 2라고 3이라는 이런 약수를 갖게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을 더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A9가 되죠. A9는 139죠. 139. 그죠?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놈의 부분집합이 되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디귿도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옳은 것. 바로 니은과 디귿을 갖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열어주십시오.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X합 집합 Y에서 X 교집합 Y에 Y를 뺐답니다. 그죠? 무슨 집합이죠? 그렇죠. 얘는 바로 대칭차 집합입니다. 가장 작은 원소가 X에 속할 때 X에서 Y로 화살표라고 하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바로 A는 2, 3, 4, B는 1, 2, 5, 그 다음에 C는 2, 4, 5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A, B, C의 관계니까 결국은 세 가지 관계만 밝혀주면 되는데요. A와 B의 관계, 그 다음에 B와 C의 관계, 그 다음에 A와 C의 관계, 요 세 가지만 밝혀주면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A와 B의 관계부터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관계. 자, 어떻게 하기로 했죠? 대칭차 집합을 구해보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친 거면은요, 1, 2, 3, 4, 5 다 들어갔죠. 1, 2, 3, 4, 5에서 교집합 부분, 이 부분을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합친 거에서 교집합 부분인 2를 이렇게 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뺐답니다. 그러면은 A에는 3, 4가 남고 B에는 1, 5가 남죠.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원소가 X에 속할 때 X에서 Y로 간다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 3, 4, 5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1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은 쪽에 있는 원소에서 큰 쪽에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뜻이니까 바로 B는 A로 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한번 해보죠. B와 C도요. 교집합 부분을 빼야 되죠. 교집합 부분을 빼면 2도 빼고요. 5도 빼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거든요. 그죠? 작은 원소가 큰 쪽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B는 C로 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B는 A로도 가고 B는 C로도 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C와 A만 밝혀주면 되는 거죠. 자, C와 A는요. 역시 교집합인 부분을 빼면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4하고 4가 빠져나가서 여기 남은 건 3이고요. 여기 남은 건 5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가 3이라는 작은 원소니까 작은 원소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정리를 해보면 A는 누구한테 가냐면요. C로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A로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C로 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옳은 것들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A가 C로 간다. 일단 B가 A로 간다 그랬으니까 B가 A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면 A는 C로 가게 돼 있죠. 그죠? 뭐 이런 게 보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뭐 요놈하고 요놈은 좀 섞기가 그러죠. 왜냐하면 A, B 사이의 관계를 모르니까 B가 A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밝힐 수 있는 게 A 순서대로 뭐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죠? 자, 요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번의 정답은 몇 번이라는 얘기냐면 바로 3번이 정답이겠죠. BAC 순으로 간다. 이렇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죠. 자, 11번 봅시다. 자, 집합 AK는 AK를 자연수 K를 거듭 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리의 숫자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자. 자, 예를 들면 K가 2인 경우는요.
2의 1제곱의 1의 자리, 2의 2제곱의 1의 자리, 2의 세제곱의 1의 자리, 2의 4제곱의 1의 자리, 2의 5제곱의 2의 자리, 바로 이런 것들로 구성된 2, 4, 6, 8로 구성된 A2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구하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3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여기 나오는 게 지금 A3, A6거든요. 이 두 개만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A3라는 것은 뭐냐면요. 3의 1제곱의 1의 자리. 그러면 3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3에다가 또 3을 곱하면 3의 2제곱이 되니까 3, 3은 9가 되겠고요. 3, 9, 27이죠. 1의 자리만 쓰면 되니까 7 쓰면 되겠고요. 3, 7에 21이죠. 1 쓰면 되겠고 다시 3, 1은 3 하니까 요 앞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A3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A6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A6는요. 6, 1은 6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 6에 36 또 6이죠. 거기다 또 곱해도 6이죠. 그러니까 A6는 6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골 하나만 더 구해볼게요. 9 구해보죠. 9 구하면요. 9, 1은 9, 그 다음에 9, 9, 81 이렇게 되겠고 다시 9, 1은 9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A3 안에는 1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니? 라고 묻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기억 맞아요. 니은 A6와 A3 사이에는 A3가 A6를 포함하니 그랬습니다. 아니죠. 얘네들은 서로 소의 관계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디귿이라는 것은 A의 3의 n제곱꼴은 A의 3와 같아지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의 거듭제곱꼴 중에 바로 요놈과 같아지는 형태, 요놈 A3와 같아지는 형태가 있느냐 그거죠? 자, 이거는 3의 제곱자리를 해본 거고요. 3의 27, 그죠? 여기다 3을 더 곱하면 27이니까 27도 한번 해볼까요? 27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27의 1제곱이니까 7이 나타나요. 그죠? 거기에다 27을 곱하는데 우린 1의 자리만 보면 되니까 7, 7에 49가 나타나고요. 7, 9, 63이 나타나죠? 7, 3, 21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봐라. 바로 요놈하고 요놈은 같은 집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떨 때 나타나느냐?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3제곱에서 나타나니까 바로 저 n이라는 값이 3일 때 나타나게 되죠. 3일 때 나타난다.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결국은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이니까 바로 이 n이 3일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5일 때도 나타나고 7일 때도 나타나요. 결국은 n은 결론적으로 홀수일 때 나타난다라는 성질을 갖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홀수는 1보다 큰 홀수가 무한히 존재하니까 디귿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걸 찾아보시면 결국은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이 되겠죠? 12번 문제. 자, 보여주세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 1, 2, 3, 땡땡땡 100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죠? 그죠? FA를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겠는데요. 만약에 FA가 어떤 의미의 A 집합의 원소들의 합이라면 이놈과 F,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과 A는 서로 소죠. 얘네들은 서로 소입니다. 만약에 얘가 홀수를 가지면 얘는 짝수만 갖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합치게 되면 결국은 짝수 홀수를 합한 것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F 전체하고 똑같다라는 사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다른 B가 생겨버린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죠. 왜? A와 B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걸 유념하면서 문제를 보셔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FA의 여집합입니다. 바로 요 놈에 관한 내용이죠. 요 놈은 바로 FU에서 FA를 뺀 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쵸? 자, 이건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FA는
F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아, 물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A가 B보다 작으면 FA는 당연히 FB보다 작지. 등호 왜 붙었을까? 자, 등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집합 기호 안에는 바로 상등의 의미, A와 B가 같다라는 의미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A와 B가 같으면 그 원소의 합은 당연히 같아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FA 합집합 B는 FA 플러스 FB다 그랬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건 맞을 수가 없죠. 왜? A와 B가 이것은 서로 소이면서 A와 B를 합치면 전체일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FA와 FB를 더한 것이 이렇게 됐을 때. 즉, 이게 맞으려면 B가 누구랑 똑같아요? A 여집합이랑 같을 때만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걸 맞게 해주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FA 교집합 B가 붙을 때 비로소 참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옳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였고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NA가 14개고요. NB가 16개, NC가 19개, NA 교집합 B가 10개일 때 NA 교집합 B 교집합 C가 5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C에서 A 합집합 B를 뺐을 때 최소값을 구하여라. 가장 작은 값 구하라는 뜻이네요. 자, 이런 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가장 좋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해봅시다. 자, A에는 14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B에는 16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C에는 19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A 교집합 B에는 10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10개가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에는 5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5개가 들어있습니다. 5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C라는 놈에서 A 합집합 B라는 놈을 뺐을 때 바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5개서부터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안쪽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5개를 빼주면 여기에는 몇 개 남아요? 그렇죠. 5개 남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10개가 됐고요. 이 10개를 여기에도 빼줘야 되죠. 10개를 빼면 여기 4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개 빼면 6개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는 몇 개만 남냐면요. 14개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최소값. 그러면 도대체 이 최소값은 어떨 때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자꾸 커져야 바로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다 분리를 해놨으니까 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공집합이 되면서 이 4가 일로 쑥 들어올 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가 공집합이 되면서 이 6이 일로 쑥 들어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떨 때 최소값을 갖게 되냐면 뭐 이 4개 중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겠지만 4개가 다 일로 들어올 때 이 14개에서 이 4개만큼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4고 여기가 6일 때 여기 최소값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0개가 쳐들어왔으니까 10개가 빠져나간 바로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봅시다. 자, 어느 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영훈이, 인수, 민지는 독서실, 농구장, 극장 중에 각각 서로 다른 한 곳에 다녀온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영훈이는요, 나 농구장에 갔거든 이렇게 얘기했고요. 인수는 난 농구장에 못 갔거든. 민지는 나는 극장에 안 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위에 3명의 말 중에서 한 명만이 참을 얘기했고요. 각각의 3명은 독서실, 농구장, 극장에 간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한 곳에만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간 곳이 이 세 가지 독서실, 농구장, 극장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때 독서실, 농구장, 극장에 간 사람을 차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여기서 한 명만 참을 얘기했다고 그랬으니까 영훈이가 만약에 참인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훈이는 농구장에 갔죠. 근데 인수는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려서 인수도 농구장에 간 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갔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인 서로 다른 한 곳을 다녀온 것이 되지가 않겠죠. 그죠? 결국은 영훈은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훈은 확실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참인 것을 말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수가 참을 얘기했던지 아니면 민지가 참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인수가 참을 얘기했을 때를 한번 표로 그려보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독서실, 그 다음에 농구장, 그 다음에 극장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3명이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영훈이, 인수, 민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수가 참인 것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인수가 참. 그럼 영훈이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농구장에 갔다 그랬을까? 얘는 농구장을 안 간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는 참말을 했다고 그랬죠.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인수도 농구장을 안 갔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민지는 거짓말을 한 게 돼버렸죠.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결국은 극장을 가버린 꼴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밝힐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민지는 어차피 극장을 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못 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극장에는 한 명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극장에는 한 명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인수하고 영훈이는요, 이 둘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갔건 간에, 이렇게 갔건 간에, 결국은 농구장을 간 사람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도 역시 거짓말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수도 여기 왜 참이라고 썼죠? 거짓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민지가 이제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민지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역시 민지일 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역시 독서실, 그 다음에 농구장, 극장, 그 다음에 영훈이, 인수, 민지 그랬습니다. 자, 민지가 참말을 했을 때입니다. 영훈이는 거짓말을 했거든요. 농구장에 갔대요. 그러니까 농구장에 안 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인수는 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 저기 거짓말이니까 인수는 농구장을 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지는 나는 극장에 가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민지는 극장에 가지 않았어요. 이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인수는 여길 갔기 때문에 나머지 두 군데는 갈 수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독서실, 농구장, 극장이라는 거 한 명만 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인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독서실을 간 거는 민지가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여기 또 한 명 가버렸으니까 여기는 아니게 되겠고, 영훈이라는 학생은 바로 극장을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지가 참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각각 간 곳을 살펴보면요. 영훈이는 어디 갔습니까? 극장에 갔죠. 영훈이는 극장에 갔고, 그 다음에 인수는 농구장에 갔으며, 그다음에 민지는 독서실에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위에 3명의 말 중에서 독서실, 농구장, 극장에 간 사람을 차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독서실, 농구장, 극장. 민지, 인수, 영훈이 이런 순이 되겠죠. 그래서 민지, 인수, 영훈인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4번 문제를 끝으로 우리 수능 문제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쉬운 것도 있을 거고요. 예상보다 수능 기출인데도 크게 어려운 거 없네? 막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증거고요. 다음 단원은요, 바로 수체계, 그러니까 실수체계와 복소수체계에 대해서 단원 자체를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강좌에서 선생님과 좋은 시간 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